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경기도교육청 주관에서 문제를 봤는데요. 시험을 봤는데요. 생명과학 2 범위가 물질대사까지 나죠. 그죠? 세포와 물질대사 1단원 다 나왔는데요. 1단원이 굉장히 내용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은데 이제 4월 초에 보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았을까, 내용 익히기가. 근데 그래도 나름 잘들 봤더라고요. 그래서 등급 컷을 먼저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1등급이 무려 47점이에요. 그리고 2등급이 43점, 3등급이 38점 해서 생물 1보다 훨씬 등급 컷이 높아요. 문제가 그만큼 쉬웠던가 아니면 여러분 내신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봤으니까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생명과학 2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문제는 단순 암기를 지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개념들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1번. 세 가지 방법으로 동물세포의 핵을 연구했대요. 동물세포. 그러면 일단은 좀 보자. 간은 현미경, 전자현미경 확인하는 건데요. 시료 표면에서 반사된 그리고 입체적인 그랬어.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쌤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균질기로 세포를 분쇄하는 원심분리기, 원심분해법인데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동물세포라 그랬으니까 분리되는 순서는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와 리보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 보자. 세포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물질을 주입한 후 방사선 추적하여 DNA 합성장, 핵이 DNA 합성장을 확인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자기 방사법. 뭐 간단한 예죠. 그래서 어디 보자. 기억. 가에서 사용한 현미경은 투과 아니고 투사, 주사 이렇게 불러야 돼요. 투사나 주사라고 불러야 돼요. 기억 틀렸고. 니은. 나에서 연구한 방법으로 핵을 미토콘드리아보다 먼저. 그죠? 핵 미친 소리 뭐 이런 거죠. 그죠? 핵 때문에 이렇게 미친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니은 맞고요. 디귿. 다는 자기 방사법.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쉽죠? 자, 2번 갑니다. 2번을 보시니까 자, A 뭐예요, 이거? 요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는 리소좀. 그죠? 요거는 뭐라고? 분비소낭. 분비소낭을 이용해서 세포 외로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A는 뭐예요? 연결 안 돼 있죠? 연결 안 돼 주머니가 포개져 있는 구조. 뭐라고 불러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한 골지체입니다. 별거 없네요. 자, 기억. A는 매끈면 소포체다. 아니, 골지체고요. 니은 B는 단일막 구조다. 막이 하나 있네요. 가해 결과 세포막의 표면적이 감소된다. 요거 아주 재미난 문제. 예전에 생물2였을 때 7차 과정 때도 요 문제 나오면 애들이 살짝 질문하고 했었는데요. 보세요. 골지체에 있는 막이 이렇게 뽁 떨어져 나와서 얘가 여기에 틱 붙었어요. 그럼 요 막의 표면적만큼 이 세포의 막의 표면적이 더 증가하는 게 맞겠지. 최소한 감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답은 2번. 넘어가자. 3번. 이게 오답률 베스트 2등이네요. 현미경 문제였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미경 배율을 100배로 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겹쳤더니 저반 마이크로미터 네 눈금과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이 일치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문제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요게 10마이크로라고 했어요. 10마이크로 한 눈금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네 눈금이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이 2.5 마이크로미터라는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래. 저반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이걸 뭘 고민해요. 이게 10이고요. 요거 4칸이니까 한 칸은 2.5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공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세포를 관찰을 해봤어. 그랬더니 지금 현미경 100배로 봤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8눈금하고 겹치니까 요거 지금 한 눈금이 2.5 마이크로미터라며. 그럼 8눈금이 얼마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요? 이거 20이네, 20. 미안해요. 산수를 잘 못해요.
20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자, 문제는 현미경 배율을 더 높였을 때예요. 잘 보세요. 현미경 배율을 높이면 지금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현미경 배율을 높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크기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왜? 눈앞에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 뭐가 증가해요? 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여기서 갑자기 배율이 이제 100배에서 400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눈금이 갑자기 이만하게 보일 거라고요. 이만하게. 그죠? 확대가 되니까 이만하게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막 눈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요거 한 눈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요 크기가 작아졌다기보다는 원래 보여야 되는 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2칸짜리였으면 이 세포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에는 요거 8눈금으로 커버가 여기서 8눈금으로 커버가 됐었던 애가 8눈금으로 커버됐던 애가 지금은 이만하게 보이니까 훨씬 많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많은 저반 마이크로미터 개수가 필요하겠죠? 아까 8칸이었는데 배율이 몇 배 증가했어요? 4배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8칸이었던 게 몇 칸이 될까? 4배 되니까 32칸의 매치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몇 칸이야? 32눈금. 맞죠? 4832. 네, 32눈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나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는 2.5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4분의 1로 되는 게 아니라 대물이 커지니까 저반은 작게 계산된다. 그래서 32가 되고요. 요거 20입니다. 답은 3번. 아마 니은 때문에 아마 틀리잖아요. 요 두 눈금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답은 3번이고요. 4번 봅시다. 4번에 엽록체죠, 엽록체. 자, 그림은 엽록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뭐라고 부르고요? A는 스트로마. B는요, 요거 이제 전체가 그라나인데요. 그라나인데 B는 뭐라고 부르냐면 틸라코이드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틸라코이드 막. C는요, 틸라코이드의 내부. 아유, 뭐 별거 없네요. 기억 A는 그라나다. 아니야, A는 스트로마고요. B의 광합성 색소. 그렇죠. 광합성 색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CO2가 포도당으로 환원된다. CO2가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건 어디냐면 암반응이거든요. 그라나 여기서 명반응, 스트로마에서 암반응, CO2 환원은 어디서? 암반응이 일어나는 스트로마에서. 그러면 C에서가 아니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 니은만 맞습니다. 자, 5번 갑시다. 5번은요. 4번에는 엽록체 문제, 5번에는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 A는 뭐라고 부르죠? 막과 막 사이, 이중막이니까 막과 막 사이의 공간을 예전에 막간 공간이라고 했는데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B는 뭐라고 불러요? 기질 아니고 이제 바탕질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죠? 물론 이제 고3 친구들은 그냥 바탕질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불러요? 기질에 붙어 있었던 인산기를 ADP로 옮겨줘서 만드는 인산화 과정. 무슨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 아마 여기부터 슬슬 짜증내고 생투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요. 호흡 과정 3단계 중에 해당, TCA,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3가지 중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앞에 2가지죠. 어디에서?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예요. 기억. A에 DNA가 있다. DNA는 미토콘드리아 DNA 있나요? 그죠?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호기성 세균이 세포 내 공생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얘는 원래 혼자 살던 애야. 그러니까 DNA, RNA, 리보솜 이런 거 다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겠어요? 원래 이 안쪽에 있는 애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있던 게 원래 세균 모양인 거지. 그럼 DNA는 여기 B에 있어야죠. 당연히 B에 있어야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오키도키.
나는 B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죠? 물론 이제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 요 바깥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 TCA 회로가 요 바탕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그 다음 봅시다. 6번 갑니다. 6번 보시니까 이거 효소 나오고 막 이상한 애 나왔으니까 저해제 하나 들어가나 봐. 그지? 저해제는 저해제인데 얘가 지금 여기 활성 부위에 영향을,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 부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활성 부위 아닌데 들어가서 활성 부위 모양을 찌그러뜨리고 있어요. 똥침 빵 나가지고. 이거 뭐라고 불러요?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불러요. 그죠? 경쟁적 저해제라면 원래 초기 반응 속도 잘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요렇게 됐을 거예요. 경쟁적 저해제는. 왜?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하니까. 요건 경쟁적 저해제. 얘가 비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그럼 얘는요. 원래. 그죠? 그럼 어디 볼까? A는 기질이다. 오키도키. B는 경쟁적 저해제 아니고 비경쟁적 저해제. B가 있을 때 초기 반응 속도는요. B가 있을 때니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이므로 1이다. 틀렸네? 답은 1번. 별거 없죠. 네, 어렵지 않아요. 생투도 할만하다니까요. 좀 단순 암기를 원래 지향해야 되는데 지양해야 되는데 지향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어디 보자. 단백질이네요. 막단백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단백질이 첫 번째는 수송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호 전달해주는 수용체,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수송 단백질, 수용체 단백질,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냐면 하나 더가 효소 역할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죠? 효소 역할하는 거. 어쨌든 A는 물질 수송에 관여한다. 맞고요. B는 신호 분자의 수용체. 오케이. 그 다음에 인지질의 소수성 부위. 소수성 부위면 여기죠. 요게 친수성 부위, 요게 소수성 부위, 요게 소수성 부위, 요게 친수성 부위. 인지질의 소수성 부위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에서 안쪽으로. 그래, 안쪽이네요. 맞네요. 답은 5번. 재밌죠?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다음은 삼투현상과 관련된 실험이다. 과정 어떤 동물의 혈액에서 동일한 상태의 적혈구 A와 B를 얻은 다음에 농도가 다른 줄 쳐놓고 농도가 다른 설탕용액 1과 2가 있다. 그리고 1에다가 A 넣고 2에다가 B 넣었대. 1에다가 A 넣고 2에다가 B 넣었대. 근데 보니까 적혈구가 작아져. 적혈구가 왜 작아졌겠어요? 안에서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작아졌죠. 왜 빠져나갔겠어요? 바깥쪽이 내부보다 고장액이니까. 되겠죠? 여기는 그럼 고장액에 담그고 여기는 등장액에 담궜나 봐요? 크게 변화가 없으니. 자, 나에서 설탕용액의 농도는 누가 높아요? 고장액이 높죠. 그럼 2가 더 높다. 그럼 틀렸네. 그러니까 2보다 1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2가 높은 거니까. 틀렸네요. T1일 때 B에서 물의 유입량보다 T1에서는요. 적혈구 피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은 거지.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다. 니은 맞네요. T2일 때 적혈구의 농도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물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크기가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물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작아졌어요. 근데 적혈구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럼 크기만 작아졌잖아. 물만 빠졌잖아. 그럼 농도는 작은 애가 농도가 더 진해져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B보다 A가 높다 아니고 B가 높다입니다. 답은 2번이 정답. 할만하네요. 그죠? 자, 9번 봅시다. 9번은요. 광합성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 벤슨의 실험입니다. 그죠? 벤슨의 실험. 몰랐대요. 사람 이름 몰라도 되는데 내용만 알면 되지. 처음에 빛이 없고 CO2가 있어요. 뭐 해봐라. 안 반응해볼래?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는 빛이 있고 CO2가 없어요. 그럼 명반응해볼래? 그 다음에 다시 빛이 없고 CO2가 있어요. 안 반응. 똑같은 거네. 순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근데 재밌는 건 안 반응한 다음에 명반응을 했더니 지금 위에 있는 게 무슨 그래프냐 하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pH예요. 틸라코이드 내부의 pH요. 그럼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내부의 pH가 낮아진다는 건 요때 빛이 있으면 요쪽으로 pH가 낮아지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H+가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네요. 명반응할 때. 그리고 안 반응한 다음에 명반응하면 반응이 일어나 포도당 합성이 안 되지만 명반응한 다음에 안 반응하면 포도당 합성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요건 지금 이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광합성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라? 명반응부터 하고 안 반응해라. 그리고 명반응할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수소이온이 밖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가니까 수소이온으로 낮아지나 봐. 그리고 요때는요. 요때는 왜 다시 높아져요? 나오나 보죠? 그죠? 여기 뭐 나중에. 자, 그러면 기억. 틸라코이드 내부로 유입되는 H+의 양은 구간 1보다 2에서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기억 맞네요. 구간 3에서 포도당 합성 맞습니다. 안 반응이 일어나는 명반응 먼저 해야 된다. 맞죠? 답은 기억 내용도 이것 5번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10번 봅시다. 해당 과정. 10번이 오답률이 50.5%인데 요 부분은 작년의 생물2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수능 특강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뭐 모양을 얘기해 보면 분자의 이름을 얘기해 보면 포도당이고요. 인산 2개 붙은 애가 과당 2인산이에요. 이름 몰라도 돼요. 2인산 몰라도 돼요. 얘가 뭐냐면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죠. G3P. 그죠? G3P. 여기에 피로부산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된다. 뭐 그거 좀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되게 쉬워요. 보세요. 기억. 가에서 ATP가 생성된다. 우리 생각해 봐봐. 탄소 6개, 탄소 6개 똑같은데 P가 2개 늘었어요. P가 늘어나려면 여기에 P를 누가 하나 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ATP라는 애가 ADP로 되면서 P 하나를 여기다 준 거라고요. 선생님 2개 정도인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2개 정도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ATP가 소모된다가 맞아요. 그죠? 소모된다. 광합성이래. 해당 과정은요. ATP를 전체적으로 2개를 생산해내는 건 맞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2개를 소모해야 4개를 생산한다고. 그래서 총 합쳐보면 결국 2개를 생산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소모되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생성된다 아니고 소모된다가 맞아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탈탄산효소. 잠깐만. 탈탄산효소 뭐예요? 탈탄산효소는 카복시기에서 뭘 빼내는 거야? 여기서 CO2를 빼내고요. 그 다음에 H만 남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CO2가 빠져나가는 게 탈탄산효소야. 더 쉽게 얘기해 줄까? 탄소 개수가 줄어드는 게 탈탄산효소 작용하는 자리죠. 6개고요. 3개씩 나눠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반 잘린 거라니까. 근데 이게 탈탄산효소가 아니죠. 그냥 나눠진 것 뿐입니다. 땡. 디귿.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서 피로부산 2개 됐다. 맞죠? 아, 정말 쉽네. 답은 3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용어들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왜요? 이번 문제는 단순함기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11번이요. 아, 요것도 잔토필. 요게 뭐냐면 예전에는 크산토필이라고 불렀던 건데, 네. 요 순서 외웠죠? 그죠? 예전에는 카크 AB 그랬는데 지금은 카잔 AB 이렇게 외우겠네요. 그래서 카로틴 주황색, 잔토필 노란색, 엽록소 A, 엽록소 B. 광합성의 중심 색소는 엽록소 A. 다 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 카로틴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올라갔네요. 그죠? 기억. 전개율이 가장 큰 색소는 기억이다. 맞죠?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물론 전개율은 용매 전선분의 색소에 올라간 양까지 요걸로 구합니다. 어쨌든 기억 맞아요. 니은은 엽록소 B 아니고 엽록소 A고요. 디귿은 중심색소 아니고 니은이 중심색소예요. 답은 1번.
쉽다. 그죠? 쉽다. 단수 남기만 하면. 12번 봅시다.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별로 안 어려워요. T1일 때 A에서 측정되는 CO2 양보다 B에서 측정되는 CO2 양이 많다. 보세요. T1이야. T1은 총 광합성량이 많고 호흡량이 적은 거야. 호흡은 써버리는 거고 광합성은 생산하는 거라고. 그럼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게 더 많은 거잖아. 생산을 많이 하려면 CO2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겠지.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CO2가 나가는 CO2보다 더 이게 더 많아야 되겠네요. 언제요? T1에서요. 왜? 총 광합성량이 호흡량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어느 게 큰 거야? A가 큰 거죠? 기억은 땡. 니은 T2일 때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 같아. 총 광합성량 그래프 여기, 호흡량 여기 똑같네요. 니은 맞고요. 순광합성량. 순광합성량 어떻게 구해? 순광합성량은 총 광합성량 마이너스 호흡량. T2에서는요 0, T1에서는요 이만큼. 그럼 T1일 때가 많다? 맞네요. 답은 5번. 하나도 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쌤하고 같이 풀어서 그래요. 자, 13번 봅시다. 13번. 문제 잘 보세요. 그래프는 물질 A와 B의 농도가 일정할 때 A와 B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ATP 농도에 따른 각 물질의 세포막 통과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B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막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다. 보세요. ATP가 많아지니까 잘 통과해요. 능동수송. 맞죠? ATP가 많아지니까 잘 통과해요. 얘는요. ATP가 적을 때나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얘 농도 일정하다 보니까 계속 통과 속도가 똑같아. 그럼 기본적으로 뭔 거야 이거? 확산인 거야. 자, 근데 확산은 확산인데 문제 뭐 나와서 B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막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다.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어떤 거요? 뭐 O2나 CO2나 이런 기체 성분이 단순 확산하죠. 기억, A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ATP 소모된다. 맞습니다. 니은 B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통과하는 방식은 촉진 확산 아니고 단순 확산이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하는 건 B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맞네요. 답은 기억 디귿 4번. 할만하죠? 14번. 켈빈에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생물2였을 때도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자, 봅시다. 뭐냐면 이게 1차 전개랑 2차 전개가 있는데 1차 전개, 2차 전개가 뭐냐면 먼저 이렇게 엽록소를 이렇게 잎을 이렇게 찌은 다음에 여기다 딱 넣어요. 톨루엔 같은 톨루엔에 녹여서 아니지? 어쨌든 톨루엔 같은 녹여서 넣으면 유기용매에 녹여서 넣으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점으로. 그 1차 전개라고 불러요. 얘를 요렇게 90도 넘겨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거냐 하면 맨 처음 찍었던 점 여기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걸 이제 또 다른 용매를 쓰게 되면 얘가 또 올라가서 뭐 여러 점으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이게 2차 전개야. 근데 어쨌든 그 광합성을 시작하고 5초 만에 해봤더니 얘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럼 얘는 CO2를 흡수해서 생겨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애일 거 아니야. 맞죠? 최초의 CO2 고정 산물 외웠죠?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뭐야? 3PG. 그죠? 3PG. 아직도 혹시 학교 선생님들 중에 PGA로 가르치는 선생님 있는 건 아니겠죠? 작년에 PGA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 이렇게 배웠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3PG라고 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전히 3PG네요. 근데 2차 전개를 해보니까 얘가 지금 라인을 잘 보세요. 얘랑 지금 거의 같은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었던가? 얘네 두 개 다 여기 모여 있었던 거야. 그죠? 모여 있었다가 지금 2차 전개가 나눠진 거거든요. 더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럼 어디 보자. 5분 후에 시료를 1차 전개한 용지에는 1차 전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때는 니은이 없었을까 아니면 섞여 있었을까? 섞여 있었겠죠.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 이제 다른 건데 보세요. 요 그림은 요게 이제 켈빈에로인데요. 이 그림의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 개로 나눠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CO2 고정, 여기는 요 3PG를 환원시키는 과정이고 여기 RUB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요거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CO2가 공급되는 과정. 두 번째는 여기인데요. ATP나 NADPH가 공급되는 거니까 명반응이 필요한 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빛이 필요한 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CO2가 필요한 과정과 빛이 필요한 과정.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CO2 농도가 충분할 때 CO2는 많아요. 근데 빛이 차단되면 그러면 이 과정이 안 일어나죠. 그럼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건 자꾸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3PG하면 늘어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못 만드니까 RUBP는 줄어들겠네요. RUBP는 줄고 3PG는 는다 이거네요. RUBP의 농도는 증가한다? 아니요. 감소해요. 다시 보세요. 빛이 있으면 요게 일어나요. CO2가 있으면 요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CO2가 있는데 계속 일어나는데 빛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건 일어나니까 3PG는 많아지고 얘는 줄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답은 기억. 내가 지금 당연한 얘기라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야.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셨겠지만 생물2는요. 명칭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명칭이 어렵다고 해서 내용이 어려우냐? 오히려 반대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쉬워진 내용들이에요. 7차 개정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선생님이 올해는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교과서나 내지는 뭐 수능 특강처럼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정독하십시오. 정독. 자꾸 읽어서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2번, 3번 읽으면 그 문자들이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꾸 읽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자꾸 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도 니네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어쨌든 자꾸 봐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왕도야, 왕도. 익숙해져야 돼. 자, 15번 볼게요. 15번. 아니, 전자전달계네요. 전자전달계. 그러면 여기 문제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다. 그럼 얘 뭐야? 이거 막 사이의 공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았을까요? 외웠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 ATP가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가 뭐야? 바탕질. 항상 이 방향이야. 항상 이 방향. 그래서 정확하게는 밖에서 안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기억. 나는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이다. 아니, 가가 막 사이의 공간이야. 틀렸네요. ATP 합성은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야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pH보다 가의 pH가 얘 많으니까 낮을 때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이 전자전달계 전자이동을 억제하는 이걸 멈춰버렸어요. 이런 물질을 처리하면 O2 소모량은요. 아니, 돌아온 전자를 산소가 받아야 되는데 얘가 전자가 전달이 안 되면 산소가 받을 전자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잘 안 쓰죠.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당연한 얘기야. 답은 2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16번.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가 뭐라고 불러요? 전자전달계. 잠깐만. 전자가요. 요렇게 가갖고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비순환적?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전자 누가 받죠? 요놈 NADP 플러스가 받죠? 별거 없네. 기억.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다. 네. 가 과정에서 전자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를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여기서 ATP 생기잖아요. 그죠? 아, 맞네요. 방출한다. 전자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다. 네, 맞습니다. 답은 기억님 디귿 5번. 17번. 17번. 아, 효소 반응인가 보죠. 그죠? 다음 그래프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게 효소 있을 때? 효소 있을 때는 어떤 거? E2. 맞죠? 언덕이 낮아지니까. 그럼 효소 없을 때는 E1?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E2에다가 E1 더한 거. 됐죠? 흡열 반응이다. 와, 반응물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생성물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방출하겠네요. 그죠?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기억땡. 효소가 있을 때는 E2다. 네, 맞아요.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효소가 없을 때보다, 없을 때는 이야 이렇게 가야 되지만 있을 때는 이야 이렇게 가면 되니까 있을 때가 더 빠르다. 답은 4번. 18번 갑니다. 18번. 뭐 18번 뭐 이러지 마세요. 18번은 18번이죠. 뭘. 감정만 안 실으면 된다고요. 18번. 그죠? 18번. 자, 베스트 1등 오답률 56.6% 빰빠라바. 이거 뭐예요, 이거? TCA 회로죠, TCA 회로. 아, TCA 회로. 원래 요 앞에 뭐 있어요? 요 앞에 하나 더? 그렇지, 피로부산. 피로부산. 탄소 몇 개요? 3개. 아세틸코에이 2개. 얘가 옥살레트산 4개. 얘는요? 6, 5, 어딨어? 석신산. 4, 말산. 4. 혹시 요 사이에 무슨 산 있는지 아는 사람? 요 사이, 여기에. 여기 무슨 산? 그렇지. 푸마르산 하나 더 있죠. 푸마르산. 뭐, 그래요. 아, 근데 어쩌라고요? 탈수소 반응이 3번 일어난다. 보세요. 탈수소 반응이면 탈 뺍니다. 수소를. 수소 빠지는 반응이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원래 어디 한 번 더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H 더하기 H 플러스.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에는 몇 번 있어? 4번 있어요. 3번이라며요. 틀렸네. 한 분자당 탄소수는 석신산 몇 개요? 4개. 시트르산 6개. 더 많다. 하하하. 그죠? 왜요? 6개인데 하나 빠졌고 또 빠졌으니까 4개 남았죠. 당연히 얘가 더 많겠지. 그죠? 요거 이제 우리 딸도 할 수 있는 우리 딸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FADH2는 얘네들 FADH2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전자전달계에다가 에너지,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해 주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4번. 혹시 NADH가 전자를 전달하면 몇 ATP? 3 ATP. FADH2는 최대 2 ATP. 별거 없네요. 자, 19번 몇 개요? 19번. 잘하고 있죠? 잘할 거예요. 왜요? 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요. 잘할 거예요. 자, 19번. 오답률이 51.1%, 4등이에요. 아, 이번에 오답률 보시면, 한번 앞에 쭉 넘겨보시면 오답률이 1등이 56%인가 그렇고요. 5등이 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1등부터 5등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틀렸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모르는 단어만 모른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특별히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안 해온 걸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볼까요? 발효네요. 발효. 보세요. 포도당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탄올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요거를 다른 색깔로 써볼까? 이걸 알코올 발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아세트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불러요? 아세트산 발효 이렇게 불러요. 아세트산 발효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한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술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마개를 확 열어버리면 식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중간에 술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대. 그래서 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발효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세포질에서. 틀렸고, 나는 O2가 있는 환경. 에이,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우유에 젖산균을 넣고 요구르트를 만들 때 나가 일어난다. 요구르트를 만들려면요, 젖산균을 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나? 알코올 발효는 뭐 어떤 애가 해주냐면 효모가 해줘요. 아세트산 발효는 초산균 내지는 아세트산균이 이 일을 해줘요. 젖산균은 뭐 할까요? 젖산 발효해요. 근데 갑자기 왜 젖산균한테 이걸 시키는 거예요? 땡!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20번. 자, 20번이 그래도 좀 재미난, 공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일단 마른 콩을 넣었어요. 마른 콩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싹튼 콩이 뭘 하냐 하면 얘가 호흡을 합니다. 잘 보세요.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려면 뭘 마셔야 되냐면 요 시험관 내에서 산소를 마시고 CO2를 내뱉는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애도 산소를 마시고 CO2를 내뱉는 거야. 그런데 물론 이제 A는 대조군이고요.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얘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지. 보자. 여기 KOH 있어요. KOH 뭐 하는 놈이에요? CO2를 잡아먹는 애예요. 그럼 봐라. B 시험관은 생겨나는 기체는 없고 없어지는 기체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잉크방울이 그렇지 기억 방향으로 갈 거야. 얼만큼 소모된 O2만큼 갈 거야.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얘는요, 증류수니까 증류수는 뭐 흡수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O2 마시고 CO2 뱉은 거니까 얘도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이동한다면 얼만큼 이동할 거야? O2 소모된 만큼 이동을 했다가 CO2 발생한 만큼 다시 나오겠죠. 맞죠? 아, 이거 가지고 뭐 구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호흡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호흡률이 뭐라고 배웠죠? RQ라고 배우는데 호흡률은요, 소모된 O2분의 발생된 CO2야. 어떤 특정 기질을 가지고 산화시킬 때 산소가 소모된 거분에 생겨난 CO2를 구하는데 우리 요거 알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만약에 호흡 기질로 쓰면 호흡률이 얼마 나오고요? 1.0 나오고요. 단백질은 0.8 나오고요. 지방은 0.7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소모된 양이 얼마냐면 몇 눈금이요? 20눈금이요. 요게 20눈금. 근데 요거 전체 계산한 양이 얼만큼이요? 4눈금이요. 그러면 소모된 게 O2가 20이니까 발생된 CO2는 16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나, 소모된 O2는 얼만큼이고요? 20눈금. 발생된 CO2는 16눈금. 얼마 나와? 0.8 나와요. 그럼 호흡률이 0.8이니까 지금 사용한 호흡기질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기억. B에서 잉크방울은 기억 방향으로 간다. 맞죠? 싹튼 콩이 호흡할 때 생성된 CO2보다 소모된 O2 부피가 크니까 얘도 이렇게 갔다고요. 맞죠? 싹튼 콩의 호흡률은 0.2다. 0.8이죠. 그죠? 이 호흡률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지. 0.8이죠. 맞죠? 여기까지 풀었다고요. 이게 20번까지 우리 다 푼 거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물투가 어렵지 않아요. 예전보다 생물투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 고3이라면 다들 그냥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거보다 양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고요.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일부분이 생물학원 내려가서 여러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생물투요. 지금 보시니까 단순 암기를 지향하고 있죠. 그죠? 당분간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투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요. 말이 어려운 건 그래. 그건 선생님도 인정해요. 말이 어렵고 단어가 어려운 건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 여러 번 정독하고 읽어주자고요. 자꾸 읽어서 단어에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얼굴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죠? 친구들 난해하게 생겼는데 자꾸 보니까 친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생물투도요. 생명과학투도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정독해서 자꾸 친해지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해주고 싶은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